최근 갑작스럽게 친정엄마를 떠나보낸 30대 여성 강 씨. 평소 사위를 끔찍하게 여긴 엄마였기 때문에 남편도 당연히 함께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작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너무나 담담해 내심 서운했다고 하는데요.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. 서운함을 넘어 분노까지 치민다는 강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실제 사연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전해드립니다. 자, 오늘 사연자 남편을 다시 보게 됐다. 네, 올해로 결혼이 5년 차고요. 아이는 없는 30대 여성 강모 씨의 사연입니다. 그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그 얘기를 하려면 신혼초로 일단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결혼할 당시에 예비 시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. 남편은 일남 삼녀 중에 셋째인데 혹시라도 아버지가 이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 못 보고 가실까 봐 이 결혼식 날짜를 좀 앞당기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시아버지는 하나뿐인 며느리 이 강 씨를 특히 예뻐하셨는데 그래서 강 씨도 이 시아버지를 무척이나 따랐고요. 병원에도 같이 가고 굉장히 잘 모셨다고 합니다. 아, 딸이 셋이나 있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또 다르다. 사실 이제 시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그 결혼식에도 참석을 하시고요. 신혼여행 다녀오실 때까지도 그래도 이제 건강을 잘 유지를 하셨는데 이미 이제 병세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몇 개월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. 그래도 이제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이제 보이는데요. 이제 사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맞는 그런 어떤 장례식이기도 하고 또 시아버지께서 평소에 이 강 씨를 상당히 예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 때 이제 이 강 씨 부모님들이 모두 다 와서 그 사돈댁으로 와가지고 시어머니도 위로해 드렸고 심지어는 이 강 씨의 오빠하고 새언니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강 씨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를 그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사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어떤 그 기억이다 이렇게 그 되는 것이죠. 자, 그 조문객 대부분이 다 씨가 식구들이었을 거 아닙니까, 팀장님?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외아들이고 강 씨가 이제 맏며느리고 며느리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. 특히 또 시누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강 씨한테 하는 말이 너 아버님 많이 챙겼잖아. 그러니까 아버님 자리 비우면 안 돼. 꼭 자리를 지켜.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뭐 여러 명 올 거 아닙니까? 일일이 손님들 맞이해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일일이 손님을 응대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했다고 하는데요. 또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그 며느리 있으면은 여기서 사람 며느리 부르면 또 가야 되고 저기서 부르면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상당히 없었겠죠. 그런데 그리고 또 알다시피 지금 그 시어머니도 챙겨야 되고요. 그리고 또 그 상주자를 지켜야 되고 또 장례식장 직원들 챙겨야지 또 그다음에 뭐 관제업체 챙겨야 돼 이러다 보니까 눈꽃 스스로 바쁜 상황인 건데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리고 또 사인하는 게 많은 게 뭐냐면은 사망하게 되면 또 서류가 복잡해요. 서류를 하다 남편이 왜 이걸 안 도와주는지 모르지만은 그 강 씨가 다 사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겠죠.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잠도 못 잤지만은 강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편을 위로하고 생각하면 또 아버님이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잘 위로해 주자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힘들더라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까지는 좋은데. 그렇죠. 근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서운하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. 사실은 시아버지 이제 장례식이기 때문에 혼자 손님들 치른다고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밥을 못 먹었다고 해요, 장례식장에서. 당연히 잘 못 먹죠.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너무 밥을 굶고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친정 식구들 왔을 때 빼고는 못 먹고 쫄쫄 굶고 있었는데 나중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손님이 좀 뜸할 뜸할 때 있죠. 그 근처 가서 밖에서 아니면 구석에 가서 밥을 조금 먹었어요. 근데 남편이 오더만 야 밥이 넘어가냐? 이렇게 서운한 내색을 비쳤다고 합니다. 좀 화가 나고 서운하죠. 강 씨 입장에서는. 그럼에도 상중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. 자, 지금 사파에 시아버지 야 돌아가셨는데 밥이 넘어가냐 이랬는 거예요. 그럼 넘어가지 그러면. 밥 먹어야죠. 안 먹습니까? 그런데 또 정작 그 남편이랑 시누이 본인들은요. 조문객이 많잖아요. 그럼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집어먹고 밥도 계속 먹었다는 그럼요, 겁니다. 그럼요.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팠던 건데 강 씨는 딱히 조문객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어서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잔뜩 지친 상태였습니다. 그래도 이땐 그냥 넘겼는데 최근에
강 씨의 어머니가 이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. 아이고. 그러면서 이 남편의 태도가 또 뒤늦게 이 서러움을 폭발하게 한 겁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그 장례식에 새언니네 그 친정에서는요, 새언니의 부모님은 다 오셨는데 강 씨 시어머니랑 시누이들은 무슨 일인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. 그 남편이 먼저 말도 안 꺼내고 이게 왜 안 오시냐 물어보기도 좀 껄끄러워서 일단 넘어갔습니다. 아니 사돈 장례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? 가야죠.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시어머니나 이 시누이들 안 온 것보다 남편에게 더 속상했던 점이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 이 친정 엄마가 이 평소 아들인 오빠보다 이 사위를 더 아들처럼 여기고 끔찍이 챙겼다고 해요. 씨암탉, 사위 씨암탉 잡아주고 뭐 좋아하는 음식 다 해주고 또 어머니 이러면서 남편이 아주 살갑게 넉살 좋게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장례식 치르면서 남편이 매우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모를 잃었으니까 당연하죠. 날 아들처럼 생각해주는 장모님이 가셨는데. 씨암탉 장모인데요. 웬걸요? 어.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요. 하하. 밥도 잘 먹습니다. 자기는 아. 무덤덤하고 장례식 끝나니까 바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아주 해맑게 이런 부분들이 야 나한테 밥 먹는다고 난리를 치더만 되게 서운했다고 합니다. 교수님, 저는 그냥 뭐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. 이건 이혼해야 됩니다. 사람이 아닙니다. 이거. 밥을 잘 아니 먹고 사돈 있네요. 장례식장에 안 간다고요? 어? 그런데 더군다나, 이제 어? 사실은 문제는 이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. 뭐요? 장례식을 이제 모두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얼마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옵니다. 그래서 이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뭐 혹시 잘 상은 치르고 왔냐, 못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요. 알았는데. 바로 뭐라고 하냐면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고 야, 너 시아버지 제사 어떻게 지낼 거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. 네, 최악이죠.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자기 아버지보다 엄마를 좀 닮은 것 같아요. 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시어머니도 자기도 남의 집 며느리였지 않았겠습니까? 이 역지사지를 우리가 굳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. 자기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아버지 제사를 갖다가 깜빡하긴 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본인이 이제 왜 못 왔는지 장례는 잘 치렀는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서 이거는 서운한 게 아니라 아마 이분이 세상을 뜰 때까지 가슴에 아마 맺혀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요.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시아버지 제사 제가 지내야 하나요?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데 저는 이 질문 잘못됐다고 봅니다. 자, 풀샷으로 잡아주세요. 자, 이거 이혼해야 된다.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도 지금 그 양원보 앵커처럼 예. 이혼해도 됩니다. 아, 진짜. 자, 무슨 일은 아닌데. 자,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거 이혼보다는 좀 남편을 갖다 좀 교육을 할 그 기회를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안 되면 이혼을 하는데 지금 이 시아버지 제사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아이, 교수님 제사 필요 없어. 무슨 자,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. 말씀 끊어서. 네. 이거 이혼해야 된다 만다. 저도 좀 죄송하지만 이혼까지는 조금 아직 단계가 아니다. 아,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. 또 이 사위들은 이렇게 좀 장례식장 그 장모라 장인 가면 조금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거든요. 그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아이 그래도 이 빈소에는 근데 이거 가야죠. 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혼을 한다. 그렇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.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더 있어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혼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. 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. 왜냐하면요, 새벽벌님이요. 결혼 5년 차에 아기도 없잖아요. 그러면 헤어지는 게 답입니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사부님, 맏며느리니까 자리를 지켜 별 요상한 논리네 하셨습니다. 또 부정정님도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가 봐요 하셨습니다. 아유, 진짜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